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27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 34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5.48) 395.48. 앞으로 2거래일 남았습니다. 2거래일. 거래량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85.36%. 그러니까 2거래일 남았는데 거래량은 대략 15%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폭등이나 폭락이 없다면 거래량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거의 6거래일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6거래일. 10월 15일부터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까지 6거래일 동안, 6거래일 동안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다 줄여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증가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폭락이 올 분위기인데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코스피는 89.34%. 그러니까 코스피는 증가할 확률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증가할 확률이 있는데 코스피 200은 증가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틀 동안에 거래량이 15% 이상 나온다. 그러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변동폭이 2%, 3% 정도 되는 수준의 상황이 벌어져야 거래량이 증가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이번 달 거래량은 증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4개를 드렸어요. 400에서 마감할 경우, 395에서 마감할 경우, 390에서 마감할 경우, 385에서 마감할 경우 4가지 시나리오를 들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400 시나리오가 가장 가까웠는데 오늘은 이제 395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위가 막힙니다. 지금 정도로 끝나면 다음 달에 위가 막혀요. 이거는 반등 후 다시 하락하겠다는 얘기고 이 정도 수준이면 곧버스는 386 정도, 그러니까 387까지는 내려와야 청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387 지금 수준. 그러니까 395 수준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반대로 11월 달에 395 수준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387 정도는 되어야 곧버스를 청산해 볼 만한 가치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방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르면 매도 쳐야죠. 지금의 차트 구조로 보면 오르면 매도를 하라, 이런 구조예요. 남은 이틀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계속 관찰을 하시고요. 제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395라는 지수는 그렇게 상승에 유리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의 상단선이 396이죠. 그래서 396 위는 일단 매수는 안 되는 거고 매도를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396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매도 영역에서도 벗어난 거죠.
지금의 구조를 보면 요 세 번의 봉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눈에 들어오는 봉이 뭐냐면 요거 8월 30일자 주봉이랑 9월 23일자 주봉, 네, 10월 18일자 주봉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비슷하냐면 그 다음 봉에서 저가를 깨는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봉에서 저가를 깨는 음봉이 나왔는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감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선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P20이라고 부르는데 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고요. 여기도 다시 이렇게 내려갔고 지금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음봉 A, 그 다음에 이 음봉 B, 현재의 봉 C가 유사한 형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저가가 대략 한 38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89를 붕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389라는 저가를 붕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쩌면 이번 주 종가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가깝게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깨는지 깨지지 않는지 그걸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는 389.74고요. 그래서 저는 389.74를 붕괴하면 여기까지 382 라인까지는 잘하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야무진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종가가 이번 달 종가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389 아래에서 끝난다. 즉 지난주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390 아래에서 마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큰 거고 390이 무너지면 올봉은 상방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385까지 내려가면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최대한 지난주 저가에 가깝게 매수를 해야 저가가 붕괴됐을 때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난주 저가에서 이렇게 멀어져서 엄청 양봉인 상태에서 매수했다가 아래로 고꾸라져 버리면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주봉은 이제 이틀 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주 저가 389를 붕괴하는지 아니면 지키는지 그게 최고의 관찰 포인트입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넘어가면 일봉은 오늘 하단선 2개를 썼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화요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화요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목금은 하락에 유리하다. 상승시키려면 화요일은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요일날 상승을 해서 투자 심리도를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투자심도를 다 올려놨는데 오늘 하락했잖아요. 고가도 낮추고 저가도 낮추고 종가도 낮췄기 때문에 다시 하락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화요일봉은 상승봉이라고 한다면 수요일봉은 다시 하락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월말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하락이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상승은 끝난 거죠.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의 시간은 끝난 거고요.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오늘 고가를 내일 넘는 거예요. 고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종가나 저가는 상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아마도 이제 주봉의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항상 일봉의 저가를 지키면 일봉의 의지가 강한 거고, 그죠? 일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주봉의 의지가 강한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주봉의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지금 일봉을 보시면 하단선이 제법 발달돼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하단선이 하나, 둘, 여섯 개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총 6개의 하단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리고자 한다면 보합으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합으로 시작하면 골 때리는 거예요. 위에는 바로 주봉이 누르죠. 396대에 가면 주봉이 누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봉이 밑에서 받치고 있으면 이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끼어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봉의 의지대로 내려갈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개파락을 해서 저 하단선을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매수 전략은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하셔도 돼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저가를 붕괴하거나 붕괴해서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반등 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트죠. 차트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을 보시면 월봉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주봉도 똑같죠. 완전 판박이에요. 근데 지금 저가를 안 깼죠. 저가를 안 깼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일봉도 하단선 2개를 썼고 이 상태에서 내일로 넘어가면 밑에 하단선이 쫙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밑으로 내려 꽂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는 하단선이 쫙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하단선이 한 번에 못 죽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차트는 이렇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특이한 건 사실 코스피의 주봉이에요. 코스피의 주봉을 보시면 다르죠. 코스피의 주봉은 다릅니다. 이게 저가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봉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봤을 때 어떤 봉이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코스피가 그렸던 게 정상적이라면 코스피 200이나 선물도 지난주 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하게 그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저가를 붕괴할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 거기서 안 멈추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어쨌든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매도 전략은 주봉을 활용해서 396 이상에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돈을 보면 오늘 개인이 6,142억 현물 샀습니다.
외국인이 2,885억, 기관이 3,491억 이렇게 매도했죠. 최근에 매수 주체가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오랜만에 그래도 3천억대의 현물을 팔았어요. 외국인은 여전히 푼만 사죠. 위클리는 콜을 샀는데 옵션은 그냥 푼만 샀어요. 콜은 마이너스 2억, 풋은 13억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곡차곡 하방을 세팅을 하는 거죠. 반면에 개인은 풋매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 있어요. 풋매도만 누적돼 있다고요. 개인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콜 매수를 했다면, 그러니까 개인이 콜 매수에 들어가 있다면 그냥 급락을 딱 한 번 한 뒤에 횡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콜의 프리를 한 번에 확 죽여요. 한 50%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어차피 수익이 안 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제 옆으로 쭉 횡보해주면 프리가 빠지면서 계속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콜 매수를 샀을 때는 급락이 올 수는 있지만 급락이 연속적으로 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상태는 개인이 풋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급락을 연속으로 해야 아작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풋매도를 계속 쌓고 있다라는 게 상승에는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기관이 콜 좀 샀죠. 계속 풋 사다가 오래간만에 콜 좀 산 것 같아요.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7,856억을 매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이 3,697억을 샀습니다. 자, 개인이 상방을 본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개인이 상방을 본 게 아니에요. 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선물을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포지션을 바꿨어요. 기존까지는 선물 매수로 오다가 오늘 선물 매도로 포지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면 일단 급등은 오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면 매도한 걸 매수한 뒤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해 놓은 걸 갭상승해서 매수하면서 청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청산할 때 지금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하방으로 포지션을 바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옵션만 풋을 쭉 사면서 선물을 쭉 매수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옵션은 그대로 두고 선물만 포지션을 싹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현물 매도,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옵션은 하방 세팅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하방이에요. 그리고 증권은 애초부터 하방입니다. 증권의 옵션은 그냥 하방으로 되어 있어요. 양매수인데 하방 쪽이 훨씬 강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개인인데 개인이 5천억대의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수가 내리면 개인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오늘 3,697억 손절시켰죠. 3,697억을 손절시켰어요. 이제 1,374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리면서 청산시켜도 돼요. 이틀 남았는데 이틀 남은 시점에서 외국인은 포지션을 바꿨어요. 하방으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안 내려야 될 거예요. 미국 증시가 내리면 이미 포지션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내리꽂겠죠. 자, 그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선물 매도를 더 늘린다. 그럼 저는 지난주 저가를 깨고 싶다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이제 주봉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이미 다 망가졌어요. 월봉은 저거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 형태의 봉이기 때문에 월봉은 제껴두고 이제 주봉만 어떻게든 위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해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깬다면
주봉도 하방이 되는 거죠. 그럼 월봉 하방, 주봉 하방이면 일봉이 일시적으로 상방으로 전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주봉과 월봉의 힘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봉에서 보시는 건 지금까지 얼마 동안 상승을 해오면서 사실상 1구간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매트릭스상 1구간들을 꽤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내렸다고 해서 이거 하락 끝이야 바로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꽤 길게, 그러니까 11월 첫 거래일에 상승을 하지 못하면 11월 네 번째 거래일부터 상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는 거래량이 늘면 더더욱 하락에 유리해진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380대 초반까지는 지금 차트상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